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오전에 비해서 오후장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뭔가 상승을 하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 체력적인 부분도 좀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향후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FOMC 이후에 시장의 해석이 계속 달라지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던 만큼 그만큼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가지고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릴 거고, 좀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로봇은 아니다. 로봇 중에서도 어떤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거고, 탑3 종목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오전장에는 굉장히 호기롭게 잘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후 시장을 들면서 조금 서서히 좀 내려가는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너무 힘들게 흘러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얼어붙은 투심이 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경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도 같이 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특별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거의 없어요. 아침부터 지수 반등에 따라서 다 같이 반등 시장이 지속되는 거였고, 일부 인플레 쪽 조금 세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보이는 게 이게 전부다. 대두 쪽 같은 경우에는 신송홀딩스, 그 다음에 샘표 시리즈, 그 다음에 축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지홀딩스, 이거는 오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부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번 주에 하락한 거를 회복한다, 요 정도 수준으로만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수 자체가 오전에 3%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 보면은 요렇게 1.89 요걸로 거의 토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분봉상의 이제 상승 추세 유지를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어차피 오늘 시장 반등은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셔야지, 뭔가 시장에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려왔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딱 요 정도로만 보셔야 되는 거고, 윗꼬리 달고 상승폭이 많이 축소되더라도 대충 800포인트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면서 좀 어느 정도는 저점을 잡아준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점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뭔가 높이 뛰기를 할 때도 딱 무릎을 굽혀 놓고 딱 튕겨서 올라가잖아요. 맞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무릎을 핀 채로 그냥 뛰는 거랑 무릎을 굽혀서 살짝 내려갔다가 뛰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는 뛸 수 있는 지지 구간을 좀 저점을 잡아주는 이 지지 구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주는 모습 자체가 나오는데, 최근에 판 거에 비하면은 거의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아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만큼 작은 수급적인 부분이라서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딱히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크게 보이는 거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이 잠잠하고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요거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항상 한 템포를 조금은 죽여놓고 봐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막상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됐어. 근데 돈은 있는데 내가 진짜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내려왔고 분명히 뭔가를 내가 사기는 사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저랑 좀 같이 하시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어떤 포인트에 어떤 식을 좀 많이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린이 분들, 지금은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시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1개월에 11만원, 하루에 3,667원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선착순 10분만 받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느 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VIP방에다가는 좀 브리핑을 해드렸던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뭐 이벤트에 앞서서 좀 여러분들한테 나노 신소재, 차라리 우리는 좀 잡주를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2차전지 쪽 시장이 빠졌을 때 뭘 먼저 봐야 된다, 2차전지를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저는 나노 신소재를 좀 탑픽으로 꼽았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굉장히 제일 선두 위치에서 끌고 가던 종목이 나노 신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거 위주로 먼저 올라온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쪽에서 상승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2차전지 다음으로는 지금 보면은 지수 반등이 애매하게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가는 거고, 지수 반등이 강하면은 반도체를 봐야 된다. 왜 자동차랑 반도체가 다음일까? 그냥 기분상, 느낌상? 아니에요. 2차전지랑 구조적으로 엮이는 섹터는 3개인데, 첫 번째로 2차전지가 들어가는 주 제품을 보시면 돼요. 근데 뭐 2차전지 쪽에 TV가 들어간다든지 냉장고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2차전지 어디 들어가요? 자동차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다음을 좀 자동차를 봐야 되는 거고, 2차전지 주들의 원래 출시는 화학이거나 반도체예요. 태초에 전기차 이슈 당시 주도주는 삼성 SDI가 아니라 삼성 전기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반도체가 강하게 가려면은 하이닉스가 살아서 날아다녀야 되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날아가려면은 지수도 수직 강세여야 해요. 그래서 반등 신호가 애매하면은 저변동 관련 섹터인 자동차로 가는 거고, 지수 반등이 강하면은 반도체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이 화학이에요. 이런 순서. 만약에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도체를 보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지수가 그렇게 강할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동차를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고, 이 전략적인 부분을 세우는 거 있어서 당연히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같이 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최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봇이라고 해서 다 같은 로봇은 아니에요. 자동차라고 해서 뭐 다 전기차도 아니고 다 내연기관차도 아니고 똑같이 로봇도 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탑3 종목을 좀 선택을 해드릴 건데, 일단 윤석열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로봇 산업을 5대 메카테크 산업으로 꼽고 이를 유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었어요. 정책 공약집을 통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탄소 중립, 항공우주, 바이오헬스를 5대 메카테크 산업으로 규정을 했고, 이거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있는데, 로봇을 핵심 산업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2030년 유무인 좀 복합 전투 체계에 이어서 2040년에는 무인 로봇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차츰 전환하겠다라고 목표를 내세운 부분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전 부분의 산하의 로포트 TF를 이제 팀을 승격을 시키고, 현대자동차라든지 LG전자, KT, 네이버 등등 해서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로봇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을 하고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정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확실한 수요를 확인한 산업용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만 대 가량의 수요를 보유를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이 협동 로봇,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협동 로봇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뭐 전기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협동 로봇은 제조 산업 전체랑 서비스 분야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전통 산업용 로봇 분야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 로봇 수요 증가라든지 EV 산업형 배터리 등등 해서 신규 수요의 중장기적 성장 여력이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뭐 중국향 수주 피크와 누려라든지 반도체 수급 부족이라는 일시 불확실성 해소가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고, 이 서비스 로봇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류 산업, 그 다음에 F&B 산업의 쓰임새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산업은 현재 극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 로봇 수용성이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택배, 뭐 상하차 알바, 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하루 갔다 오면은 막 등골 쑤시고 막 어깨 결이고 막 장난이 아니잖아. 이거를 좀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것들을 로봇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로봇 가격 하락으로 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고 로봇 구동이라든지 자율주행, 사물인식 기술 발전으로 사용자 기대에 걸맞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점은 이 서비스 로봇 보급 확대 가능성을 좀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시장인 점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수적 접근이 필요는 하겠지만 당연히 성장의 모멘텀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목들을 딱 놓고 보면은 우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국내 대표 협동 로봇 제조 기업으로 가반 하중이 3에서 10kg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 20kg 라인업도 추가 예정으로 제조업향 공급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주요 부품이 구동기라든지 제어기 이런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으로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족 보행 로봇,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 이렇게 신규 로봇 분야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딱 차트적으로 보면은 최근에도 뭐 V자로 반등이 나온 부분은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시장이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뭐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많이 빠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음봉을 만들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는 거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고 지지를 하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양 자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양봉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가 좀 매수를 진행을 하면은 단기성으로도 수익이 잘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바닥권까지 많이 내려온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액추에이터, 구동기, 그 다음에 감속기, 이런 로봇 관련 부품 제조라든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제조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의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호텔 보급이라든지 실외 자율주행 실증 사업 실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선도 잠재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지금 호텔 보급 이런 거를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르신들이 막 벨보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카운터에다가 뭐 문의를 하고 뭐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막 벨보이가 막 뭐 음식 서비스 해가지고 막 갖다 주고 했던 부분을 로봇이 대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송이라든지 적재 로봇 제조 기업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재활 의료 로봇, 그 다음에 자율 이송 로봇 등등 해서 신규 분야 모색을 하고 있고, 올해 AGV 첫 수주 달성, 이렇게 40대 정도의
수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점은 앞으로도 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려나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로보도 있고 뭐 많은 로봇들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오히려 이 협동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성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도 알아야 되고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좀 좋은 편안한 위치에서 잘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믿고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결국에는 재밌게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수익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주식을 잘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뭔가가 조금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분할 매수를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패턴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고치셔서 보시면은 충분히 다 수익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